오후 세션이 5시 반까지이기 때문에 깁니다, 사실. 그래서 다음 발제를 들으시고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원자력 비발전의 활용과 온가스로 인허가 쟁점 및 극복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김창수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 박사님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으셨고요. 현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부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원자력연구원 보건원자력개발부의 김찬수라고 합니다. 저는 해결 방안이라고 제목을 드렸는데 극복이라고 하니까 좀 무섭네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자력이 탄소 중립 사회에서 전력 생산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활용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중요성, 국내외 현황, 그리고 왜 이것 때문에 고온가스로가 필요한지, 그리고 뭐 인허가 관련 내용으로 발표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방향은 다음과 같고요. 먼저 이제 우리나라 NDC인데요. 최근에 2035년 NDC가 발표가 됐죠. 근데 우리나라 NDC를 보면은 이제 다 전기에 몰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 공정을 최대한 전기로 바꾸고 신재생과 원자력을 지금은 신재생이 압도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제 전기와 전기를 탄소 중립 전기로 바꿔서 이제 탄소 중립 사회를 이루자가 이제 핵심인데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제조업 비중이 높고요. 특히 석유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가 아주 에너지 다소비 업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온의 열이 필요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기화가 매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아마 2035년 이후면은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압력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근에 아마 올해 초에 아마존, 구글, 메타 유명한 데이터 센터 회사들이 원자력 전력이 3배 이상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뉴스가 크게 났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원래 원문에는 그 다우나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어서 안 되네요. 산업 공정열, 수소 생산, 지역 난방, 합성연료 생산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원자력 이용이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그 대규모 에너지 사용자들도 그런 선언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청정에너지 구매자 연합도 2025년 5월 8일에 무탄소 이니셔티브에 가입을 해서 리뉴어블이 아니라 원자력이 포함된 탄소 중립 에너지의 이용 확대에 대해서 다 지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움직임이 활발한데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움직임이 너무 없다고 이제 국제 기구들 가면은 이게 왜 없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듣기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비발전 활용 관련해서 IAEA, OECD, NEA 그리고 제4세대 원자력 국제 포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국제협력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원자력 비발전 활용은 여기 보시면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열이 생기면은 전기를 만들어서 전력망에 공급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제 그 나머지 모든 분야를 다 비발전 활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SMR이 수요지 근처에 지을 수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 비발전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그림 서치를 했는데 활용 분야 그림이 제일 많은 그림을 제가 찾아가지고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황색이 열이고요.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SMR이 온도가 낮으면은 추가 가열이, 전기 가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가열이 필요한 분야까지 총망라해서 아주 우리 사회의 모든 게 다 이제 SMR이 활용이 가능하고요. 요것만 보시면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요 빨간색 그 추가 가열 분야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온가스라고 하는 피복 입자 해결료, 흑연 감속제,
헬륨 냉각제로 원자로를 설계해서 고온의 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로가 특히 이런 무탄소 연원에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흔히 장점은 저도 아까 강한옥 단장님께서 일반 국민들이 패시브 싫어한다고 하셔서 저는 이제 피동 안전성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고유 안전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고온의 열을 생산할 수 있고 이 해결료가 깨기가 어려워가지고요. 핵비확산성이 매우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고온가스로가 무탄소 연원의 해법으로서 이제 4세대 원자로 중에서 특히 각광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열이 경제적일까? 물론 이제 기존의 화석연료 연소에 비해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탄소 중립 사회에서는 화석연료 연소는 배제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수소를 생산해서 수소를 연소해서 열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전기를 열로 쓴다든지 변환시켜서 쓰는 것보다는 확실히 원자력 열을 다이렉트로 에너지 변환 없이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못한데요. 원자력 비발전 활용 현황이요. 사실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에너지가 전기 생산에 쓰였다면은 지금까지 1955년도 시핑포트 이후로 0.5%의 에너지만 비발전 분야에 활용이 됐고요. 대부분 지역 난방과 담수화에 쓰였고 일부 이제 몇 가지 케이스가 공정연료 활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캐나다,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 영국, 인도, 중국 이렇게 제가 표시해놨는데 캐나다하고 중국은 워낙 사이즈가 커서 제가 따로 설명드리고요. 스위스는 지금도 그 원자로 옆에 카드보드 팩토리 공장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증기를 공급받고 있고 연간 23,000톤의 그 석유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이제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역 난방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역 난방이 SMR에서 중요한 게 온배수 문제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아주 좋은 활용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핀란드, 미국도 이제 지역 난방 준비하고 있고, 스웨덴도 있고요. 스위스가 의외로 아까 공정률도 얘기했지만 지역 난방에도 원자력을 활용하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의 HTRPM이라는 고온가스로도 전력 생산하고 남은 폐열을 지역 난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이 첫 번째 상업 이제 지역 난방 사업을 가동 중 원자로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리 원자로를 가지고 부울경의 지역 난방을 다 원자력 발전소로 공급하고 있다라고 이제 중국이 자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하니까 열 효율이 55.9%로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 난방의 에너지 가격은 중국 석탄 화력의 70%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라고 이제 국제회의 가면 중국에서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가 1997년까지 이제 중수로에서 나온 열을 가지고 중압 증기 생산을 해서 그 원자력 발전소 옆에 중수 생산하는 플랜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계단식 열 공급으로 고온의 이제 200도 이상의 증기를 먼저 중수 생산 플랜트에서 쓰고 그 다음에 160도의 저온 증기를 인근 산업단지에서 이제 플라스틱 생산 쓰고 온실까지 그러니까 열을 거의 100% 다 쓴 다음에 이제 응축주로 돌려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거의 아까 4기가와트 서머를 가까이 되니까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월성원전 옆에 전력 생산이 아니라 중수 생산 플랜트가 있어서 중수를 생산하고요.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열을 쓰고 주변의 농가들 온실까지 다 쓰고 나서 이제 지역과 상생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2024년도에 그 장수성이라는 그 장수성의 레닌강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데요. 이제 한 1년에 증기를 480만 톤을 해수 담수화부터 시작해서 그 증기를 만들어가지고 석유화학 공단에 공급을 했고요.
이걸로 이산화탄소를 연간 107만 톤을 감축했다라고 이제 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자력 공정열 상업화 실증 프로젝트다라고 이제 국제회의에서 엄청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서운 게 추가로 8개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건 다 대형 원전 가지고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중국이 아까 HTR PM이라고 해서 고온가스로 상업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후속 사업으로 그 고온가스로를 경수로하고 결합시켜서 525도에 500도씨 이상의 초고온 초고압 증기를 석유화공단에 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피사를 작성해서 그 인허가 기관이 심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우케미칼이 X200 을 이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롱모트 제너레이션 스테이션이라고 나오는데요. 맨 오른쪽 그림이 엑스에너지의 그 피사가 되겠고요. 그 피사를 제출한 주체가 롱모트 에너지인데요. 이게 다우케미칼의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롯데케미칼이 자사의 열이나 전력을 원자력으로 공급받고 싶은데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이제 수요자가 그 원자로를 운영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미국의 BWXT사가 그 와이오밍주의 타타케미칼이라고 하는 이제 화학회사의 열과 전력을 이 가스로를 활용해서 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도 지미 에너지라는 그 아주 초소형 마이크로 리액터를 만들어서 설탕 공장에 이 에너지를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일본하고 같이 협력해서 2050년까지 산업 공정열 탄소 중립을 위해서 고온가스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영국은 이제 스팀이 아니라 2차 계통의 고온 헬륨을 가지고 수소 생산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화학 공정들의 다이렉트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원자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도 폴란드가 대표적인데요. 폴란드도 이제 고온가스로를 열 생산 전용으로 만들어서 그 산업단지에 고온, 고압의 증기를 공급하는 데 활용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온가스로 활용 천연가스 증기 개질은 독일이 70년대, 80년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실증 다 끝났는데 아시지만 80년대 후반에 석유 가격도 떨어지고 체르노빌 사고도 있고 해서 독일은 이 관련 프로젝트를 중단을 했고요. 대신 일본이 지금 열심히 미쓰비시 중공업하고 같이 수소환원 제철용 천연가스 증기 개질 이제 원자력 플랜트를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8년도까지 제2에 있는 초고온가스로 시험로를 열을 가지고 스팀 메탄 리포밍을 하는 실증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허가 신청을 했고 이제 중요한 게 원자로와 스팀 리포머 사이의 거리가 7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원자력 발전소 옆에 붙어 있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200메가와트 서멀 고온가스로를 이 스팀 메탄 리포밍에 활용하기 위해서 건설 인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아마 2028년도에 이제 제출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비발전 활용을 프로젝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딱 2개입니다. 예전에 해수 담수 한번 했다가 아무도 안 쓴다고 해가지고 뉴스가 한번 나왔잖아요. 2천억짜리 고철됐다고. 이게 하나 있고요. 이제 2번째가 원자력 수소입니다. 제가 처음에 원자력 수소 연구 실장도 했는데요. 처음에 원자력도 위험하고 수소도 위험한데 이게 누가 하겠냐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막상 원자력 수소 한다고 하니까 수소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네 하면서 울주, 울진, 영광 다 수소하겠다고 나서가지고 한수원이 눈치 보면서 끝까지 버티다가 과제 마지막에 부지를 선정해서 울주로 발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비발전 활용 사업은 국민 수용성이 중요한데요.
이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지역은 충분히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전기는 한 지역에서 만들어서 전국으로 뿌린다면 이제 열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쓰니까요. 지역이 바로 쓰니까 좀 수용성이 전력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뭐 뉴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도 처음에 전력 생산에서 이제 담수와 뭐 아마 캐나다 오일샌드 뭐 공정열 다양하게 그 활용 사례 같은데 확정이 되고 있고요. ISMR도 이제 단순 첫 투기는 전력 생산이지만 후속으로 공정열과 수소와 지역 난방도 같이 다 고려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 2023년 8월 11일에 원자력 열이용 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서요. 이제 지방정부, 이제 EPC 회사, 그리고 최종 에너지 수요 기업체들이 모여서 그 원자력 공정열 생산 이용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관련 이제 사업을 한번 잘 해보자라는 이제 협의체를 발족을 해서 이제 운영을 했었고요. 여기에 참여한 기관이 원자력연구원, 경상북도, 뭐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뭐 포스코, 뭐 여러 가지 그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ENC 등 아주 다양한 그 플랜트 EPC, 수소, 석유화학회사, 철강회사들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요 협의체들이 잘 논의가 돼서 저희 연구원에서 2024년도 7월부터 고온가스로를 전력 생산이 아닌 열 생산 전용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현재 11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우리 참여기관들끼리 축구팀을 만들어도 된다. 11개 기관이 된다 해서 이제 플랜트 EPC 포스코 ENC가 저희 이제 산업체 컨소시엄의 리더고요. 그리고 그래서 플랜트 BOP 설계까지 전부 다 이제 리드하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들어오셔서 저희 맨날 원자로 사업하면은 한리오 어떻게 들어올래? 트위서 어떻게 들어올래? 하는데 포스코 인터가 나서니까 이제 뭐 센트로스, 유렌코, 뭐 이제 BWXT 뭐 컨트랙트 맺자 해가지고 포스코 인터에서 좀 당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건설 계획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계약을 맺자고 하니까 이게 할리우드도 그렇고 트리소도 그렇고 이제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 주문은 별로 없어서 이제 시장이 아직 형성이 안 돼서요. 지금 저희가 주문하면은 이게 투자에 반영이 돼서 바로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할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동아인텍 하나 파워 시스템이 들어와서 열교환기나 순환기 같은 거 개발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롯데케미칼하고 SK 에코플랜트라는 그 엔드 유저, 최종 사용자가 저희 사업에 참여해서 그 수요자 맞춤형으로 원자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마지막 예타 사업에 저희가 이제 신청을 했고요. 뭐 잘 되면은 1월 15일 날 대상 선정이 돼서 본예타에 들어가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는 있는데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업가스로 활용 분야는 저희는 스팀을 만들어서 이제 도매업자한테 넘기면은 도매업자가 알아서 전력을 만들고 그리고 뭐 스팀을 바로 보내기도 하고요. 수소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이 이 자기 목적에 맞게 잘 쓸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사업의 목표고요. 그래서 지금 JA에서 준비한 그림인데 석유화학 산업과 철강 산업에 이런 식으로 고온가스로를 쓸 수 있다라는 그림을 만들었는데 저희도 롯데케미칼, SK 에코플랜트 그리고 포스코 ENC하고 같이 이런 그림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이 되면은 내년이 아니죠. 2027년 내후년이 되면은 저희도 이런 우리만의 그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허가 관련 문제인데요. 이제 산업 플랜트가 옆에 붙으니까요. 이제 인허가 이슈가 하나 더 생깁니다. 산업 플랜트하고 원자로하고 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면은 이제 외부 사건이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플랜트에서 생기는 외부재를 고려해서 이제 원자로를 설계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다중망벽을 어떻게 할 건지, 경계 차단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운영 탄력성은 어떻게 할 건지, 뭐 기존 설비 활용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로 인허가하고 산업 플랜트 인허가는 다릅니다. 원자로 인허가는 원안이 킨스가 하고 있다면은 산업 쪽 인허가는 한국의 가스안전공사라고 있습니다. 산자부 산하단체인데요. 여기가 이제 수소 쪽 인허가를 맡고 있거든요. 서로 인허가 철학도 다르고요. 우리는 10-7승 뭐 이렇게 막 킬로미터 얘기하는데 산업체는 뭐 PSA는 없고 뭐 이제 안전거리 뭐 수십 미터 뭐 이렇게 하니까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서요.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크게 중요한 게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방사능 물질이 이제 열이 물질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뭐 이제 방사능 물질이 산업단지로 가면 안 된다가 가장 여기에 최우선되는 인허가 현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원자로하고 산업시설을 분리해서 서로 다른 부지에서 건설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데 아까 일본 JA 같은 사례 같이 이제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원자로하고 산업시설이 붙어 있게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분리를 시켜서 인허가 현안을 최소화시킨 다음에 차근차근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산업시설도 오작동 되면은 원자로도 꺼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뭐 많은 이제 인허가 현안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현안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분리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저장 장치하고 연계를 시켜서 부하 추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업자하고 협력을 하면은 저희가 이런 거를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매업자한테 열을 팔면은 도매업자가 그거를 이제 고민하기 때문에 저희는 탄력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대신 간단하고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가 1955년도 이후로 전력이 99.5% 만들었지만 증기 생산에는 100% 썼거든요. 그래서 증기만 만들어서 공급하면은 이런 인허가 현안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이제 외부 사고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동일 부지 건설 시 특히 중요하고요. 대표적인 게 산업공단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익스터널 이벤트를 다룰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산업 같은 경우 액체나 유독성 화학 물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저기 불산 가스 뭐 반도체 공장에서 누출돼서 뭐 한번 난리 난 적도 있고요. 이런 거 생각하면 이런 것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뭐 폭발 예전에 석유화공단에서 폭발 펑 한번 사고 나가지고 뭐 비산된 적 있잖아요. 뭐 탱크가 날아가기도 하고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위해도를 할지 물론 뭐 그 걱정은 안 합니다. 원자로 경락 건물이 그 전투기가 때려 박아도 멀쩡한데 뭐 탱크 정도야. 그래서 뭐 특히 수소 같은 경우 폭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천연가스 증기계질 같은 경우는 LNG 폭발도 같이 다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기존 사례들을 보면은 충분히 해결 가능할 걸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사항은 이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폭발 관련해서는 방유제나 뭐 불활성화 해가지고 폭발 이제 이런 걸 낮추는 것도 필요하고 뭐 방화벽 같은 것도 있고요. 최근에 뭐 이제 그 저희 울진에 산불 났을 때 발전소 어떻게 하지 하는 거하고 뭐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유독물질이 누출됐을 때 제어실 운전원의 안전성 확보도 이제 중요한 건데 뭐 이런 것들도 뭐 여러 가지 어차피 그거 아니래도 해야 될 것들이어서 뭐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원자력을 비발전 활용으로 한 사례가 없는데요. 최근에 생겼습니다. 이제 엑스에너지의 X200 첫 번째 사업
그리고 9마일 포인트의 원자력 수소, 그리고 여기 열저장돼 있는데 이게 아마 테라파워의 그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이 2차 계통이 열저장이거든요. 이런 이런 비발전화용 사업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어드밴스 액트라고 해서 2024년도에 NIC가 뭐 이제 아마 원자로 인허가 때문에 뭐 액션을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섹션 203이 비발전 활용 분야고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NIC의 입장을 정리해서 밝혀라, 보고서도 제출하라 해서 돼 있는데 아마 내년쯤 되면은 이 보고서도 공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잘 참조하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온가스로인데요. 보온가스로는 이제 사실상 트리소라는 해결료가 그 대부분의 방막 건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온가스로는 이제 사고 관리 관점에서 능동 개통이나 작업자 조치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사화가 되지 않은 헬륨, 녹지 않는 해결료, 그리고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흑연이라는 세 가지의 그 설계 내용과 그런 인자들을 가지고 그 보온가스로의 그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피동 특성을 이제 피동이라는 말을 안 쓰고 싶은데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흑연이 3000도 이상 견딜 수 있는 거라서요. 온도가 높으면은 부반 온도 때문에 원자로가 꺼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게 제어공이 떨어지지 않아도 원자로가 꺼집니다. 그거를 중국하고 일본이 원자로를 가지고 실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이 아니라 실제 운전으로 보인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헬륨이 녹화 사고가 났을 때 저희는 냉각제를 1차 계통에 주입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자연순환이 1차 계통 자연순환은 저희에게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열전도와 복사 열전달로 그리고 외부의 자연순환만으로 원자로의 잔여를 제거하는 그 안전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NIC가 발표한 2018년도 렉가이드 GDC를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PDC를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컨테인먼트 쪽이 대거 아예 삭제가 됐고요. 경수로 GDC에 비해서 여기 에디셔널 테크놀로지라고 되어 있는 게 원자로 건물 관련해서 이제 GDC가 추가가 돼서 PDC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중망벽이 보시면은 미국 에너지부에서 홈페이지에 나온 게 The Most Robust Nuclear Fuel on Earth 해가지고 지구상에서 제일 튼튼한 해결료, 절대 녹지 않는 해결료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트리소라는 해결료가 이제 경수로가 생각하는 경락 건물 역할을 거의 하고요. 나머지 이제 그 원자로 1차 계통, 원자로 건물이 이런 이제 핵분열 생성물의 누출을 이제 저감시키고 누출 딜레이 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헥타르하고 이제 경수로하고 PDC 비교를 해보면은 냉각제 상실 사고가 일단 다르고요. 그리고 잔열 제거도 뭐 다르고요. 경락 건물도 다르고 특히 전력 계통 저희는 원자로에 터빈이 없습니다. 전력을 외부에서 그냥 받아올 거라서요. 이런 것도 이제 다른 걸로 만들어서 이제 PDC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성 경락 건물이 이제 경수로하고 크게 다른데요. 이제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경수로의 경락 건물은 설계 압력이 오버고요. 최근에 일본이 HTTR을 1990년대 후반에 만들었는데 일본도 트리소에 자신이 없었던지 그때는 강철 경납 용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설계 압력이 한 4바 정도 됐고요. 근데 이제 HTR-PM 그리고 앞으로 건설될 XE100은 다 경납 건물이 대기압입니다. 그래서 배기형이고요. 그래서 미국은 기능성 경납 건물이라고 하고요.
중국 그 아이넷은 이제 경락 건물을 저압 배기형 경락 건물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말은 다른데 내용은 같습니다. 성능 기능은 같으니까요. 결국 이제 핵심은 트리소 해결료를 1차 방어벽으로 삼고 대부분의 그 방사능 물질의 방벽을 트리소로 다 해결하는 게 이 원자로의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미 상용 규모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이 최근에 NRC가 선진 원자로 해결료 자격화 지침을 발간하면서 트리소의 파손율을 실제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 보이면은 이제 그 불량률이 10-5승이고요. 그리고 정상 상태 때 2 곱하기 10-4승 해결료 손상 확률이고요. 그리고 이게 1200도씨 이하에서 트리소가 이제 운전이 될 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고 때 1600도 이하에서는 파손율이 6 곱하기 10-4승이다. 요거를 이제 NRC가 인증을 했고, 최근에 X200, 카이로스 파워의 헤르메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의 이빈치, 여러 가지 이제 트리소를 만드는 원자로가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원자로 해결료와 원자로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해결료를 수입해서 쓸 거라 이거를 가지고 만약 이 파손율을 적용했을 때 방사선 결말해사 그러면 어떨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이제 우리나라 제한구역이 한 300m 되고요, 한 수백 미터 되고요. 대형 원전이 저인구지대가 킬로미터 오더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결말 해석을 해결료만 놓고 원자로 개통도 없고 건물도 없습니다. 해결료만 덩그러니 있어서 해결료가 10-6 곱하기 10-4승 깨졌을 때 어떻게 될까 하고 계산해 보니까 기준치 대비 EAB는 10-3승, 10-1%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인구지대는 거의 10-4승 이하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EAB하고 LPG를 확 줄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다가 원자로 1차 개통에 원자로 건물에 이제 뭐 최근에 요새 역학적 선호랑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이러면은 다 부지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하는 이제 예비해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EPG가 여기 표처럼 돼 있는데요. 만약 SMR이라고 그 대형 원전하고 똑같이 EPG 적용하면은 비발전화령 사업 못 합니다. 여수에 만약 이 원자로를 지었다 하면 EPG가 광양까지 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자도 안 하겠죠? 근데 이제 아까도 보셨겠지만 EAB하고 LPG를 이렇게 줄일 수 있는데 저 EPG를 30kg로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합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열출력이 90MW 써멀이라 연구로에 해당하는 100MW 써멀 이하라서 뭔가 좀 협의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이거를 준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낮출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IAEA도 좀 더 전향적인 이거를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략인데요. 저희는 이 열공급용 고온가스로를 연구로로 인허가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발전용이 아닌 연구용으로 해서 좀 뭔가 킨스와 좀 원안위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발전용에 딱 붙으면은 협의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이런 게 하나 좀 필요하고요. 이제 트리소는 반드시 저희도 인정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다 안전 특성을 발휘를 해서 줄일 수 있어서요. 대신 저희가 다른 것들은 특히 3차 개통을 하고 그리고 응축수를 다시 받질 않아서 산업계하고 플랜트하고 피드백도 없게 해서 인허가 현안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원자로 이제 건설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제 거리도 수 킬로미터 떨어지면은 아마 이제 저희가 위치 고시에 따라서
뭔가 위험 물질의 뭐 TNT로 폭발만 환경 영향 평가를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인허가 현안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맺은 말인데요. 이제 지구 온난화는 현실인데 전 분야 탄소 중립이 필요하고 원자력 열을 활용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과 탄소 중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유일한 이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SMR이 수요지 근처에서 그 전기가 아닌 다른 이제 열의 직접 활용으로 이제 산업에 이제 기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원자력하고 산업 분야가 서로 잘 융합을 해서 서로 시너지가 되게, 그래서 원자로 건설을 이제 요구할 때 저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엔드 유저가 요구하게, 우리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만드는 게 이제 저희 목표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무탄소 열원 공급이라는 이제 신시장도 창출이 되고요. 지금 탄중위에서 열 어떻게 할래요 하면 힙펌프 얘기 나오거든요. 힙펌프는 일종의 전기화고요. 저온열과 소규모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NDC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도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른 거는 당연한 얘기라 이제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뒤에 마이크. 잘 되는데 네. 한 가지는 발표가 안 됐어. 한 가지 질문을 묻고 한 가지는 하는데 예, 예. 좀 우선 발표가 없어서 조금 다시 받아 보니까 우리가 HTDR이든 HTR 어떻게 표현하든 예, 개발을 할 경우에 지금 김 박사가 기술적으로 생각하는 인허가 이슈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게 거의 난리겠는데 우리가 어떤 기술이 지금 인허가적 이슈가 될까 예, 궁금한데 그걸 뭘 감춰두셨는지 하시겠는지 그다음에 예. 첫 번째로 두 번째 질문은 예, 이게 가스코드 레이터가 1960년대 제너럴 애토믹을 중심으로 굉장히 이렇게 보험이 있었잖아요. 예, 예. 돌아가신 강상성 교수님께서 진행해주신 가스코드를 많이 부음을 일어났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게 갑자기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예. 헬륨 리크 때문에 생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예, 독일의 페블베드도 예, 뭐 이렇게 사그러지고 있는데 뭐 그런 게 또 있는데 유일하게 독일의 페블베드를 갖고 와서 성공시키는 거 중국이거든. 예, HTRP. 예, 예. 그러면 지금은 그 헬륨 리크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는지 예, 아니면 헬륨 리크로 인해서 인과상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지 예, 그걸 궁금하고 마지막 코멘트는 이게 공기가스거든. 예, 헬륨 가스가 상당히 온도 700도 이상 높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못 풀어오는 거고 제가 볼 때 디셀레이션 한다거나 히팅 하는 건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 생산된 무급을 달아갖고 온도를 좀 낮춰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디셀레이션 감소할 경우에는 MSF 같은 경우는 약 한 90도, MED만 한 120도 정도 온도가 필요한데 여기는 너무 높은 진짜 하이 에피션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걸 바로 쓰기는 우리 스마트하고 통일에서는 코스트 베니핏이 안 맞았구나. 그래서 그러면 활용 차원에서 HTR이 이렇게 다수를 활용할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다른 문제라고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경쟁이 있고 이런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는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아, 예,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국 인허가 고온가스로 인허가는 경수로와 차이에서 나오는 거를 저희가 원안위와 킨스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제 PDC 문제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1차 계통의 자연순환이 사고 관리에서 배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킨스를 설득을 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인허가 경험 얘기를 할 때 제일 이제 걱정이 따로 인허가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경수로하고 고온가스로가 다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가 중요한 거지 뭔가 안전에 크게 뭐 문제가 생겨서 이슈가 있고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아마 저희가 전 세계 최초로 고온가스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으면은 아마 일본처럼 경락 건물도 짓고 이랬을 텐데 이미 그건 지났고요. 이미 NRC가 트리소라는 해결료를 인증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역학적 선언항으로 경락 건물도 배제하고 이제 컨테인먼트도 배제하고 대기압 경락 건물 쓰고 기능성 경락 건물에 다우케미칼 같은 경우는 원자로하고 케미칼 플랜트 사이가 5km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따라가면 될 거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 헬륨 리키지는 저희 가스로에서는 그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헬륨은 방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건 폐기물이 아니고요. 그리고 헬륨은 이제 바깥에 나가더라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우주공간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중력이 못 잡아서요. 그래서 헬륨 리키지는 경제성의 문제지 안전성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GA가 가스로가 이제 나중에 시장에서 축소된 이유는 그 경수로하고 경쟁이 붙었는데 결국 경수로는 대형화로 기가와트 서멀까지 일렉트릭까지 갔고요. 가스로는 기가와트 서멀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성에서 밀려서 졌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저도 이제 밖에 나가서 젠포 원자로 얘기할 때 전력 시장에서 경수로한테 다 진 노용들이다. 근데 이제 지금 다른 분야로 활용거리가 생기니까 다시 이제 나오게 됐지. 사실 SMR도 어떻게 보면은 대형 원전하고 경쟁해서 져가지고 없어졌다가 이제 뭐 분산 에너지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니까 다시 나온 거지. 사실 전력 생산에서 대형 원전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원은 이제 뭐 원자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쓰임새들이 생겼으니까 이런 원자로들이 개발이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틸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사실 롯데케미칼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산업단지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스팀은 380도 스팀이고요. 380도 스팀은 이제 이쪽에서는 고압 스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케미칼 단지 내에서는 초고압 스팀이라고 해서 525도 스팀을 제일 높은 온도의 스팀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온가스로로 초고압 스팀을 만들어서 이제 산단에 보내는 게 현재 저희 원자로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뭐 그것도 케미칼 회사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처음에는 그렇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원자로 이제 운전 자료가 충분히 쌓이면은 저희도 일본처럼 2차 계통을 그 증기가 아니라 헬륨으로 바꿔서 아예 700도, 800도 열원을 만들어 가지고 원자로 부지 옆에서 반응기를 만들어서 이제 그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하고요. 다만 그거는 일본처럼 HTTR 시험로 만들어서 운영 데이터가 쌓여야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공정열을 공급한다든지 수소 생산을 한다든지 캠퍼 플란트에 열을 공급하는 건 하이템플이 좋은데 예, 제가 이쪽 물어봤던 거는 예, 온도가 낮은 지역 난방이나 예. 배수 담수와 연결해서 하이템플에 계속 공급했던 필요가 있거든요. 뭐 저도 그것만을 위해서 원자로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모든 원자로는 폐열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제 마지막 열을 어떤 식으로든지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특히 제가 온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온실에 열을 공급하면은 지역 사회가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스마트팜으로 그 논농사가 아니라 토마토나 파프리카 재배하시는 분들은 벤츠 몰고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에도 기여가 되기 때문에 뭐 지역 이제 수용성 측면에서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고온가스로가 지역 난방과 뭐 담사를 위해서 개발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김기태 예, 약간 뭐 현실적인 그 개념 설계,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잘 듣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료에서 보면 예, PDC를 이제 작성을 한 것으로 소개를 했는데 예, 예, 사실은 그 위에 있는 자료처럼 몇 가지 1.232에서 예, 그 보온 가스로에 대한 PDC 예시를 지금 NRC 자체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거하고 어떻게 좀 많이 달라졌나요? 아니면 그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유사한 내용인지 사실 거의 어느 정도 좀 새롭게 개발하는 부분이 있는지. 사실 거의 유사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차이점이 거의 뭐 아마 이게 MSCGR로 가지고 이제 DDC를 만들었는데 엑스에너지 X200 같은 경우도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그게 결국 이제 그 MSCGR 그 DDC가 거의 가스로의 DC가 돼서 이제 좀 퍼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약간 1.232에서 제시한 예. PDC가 거의 뭐 표준화될 거고. 예, 예, 맞습니다. 가스로의 그 전형적인 예, 예. PDC 형태로 될 것. 예, 맞습니다. 예. 그 자료에서 예, 예. 맨 마지막에 Additional Technical Specific Design Criteria는 70, 71, 72가 3개인데 4개로 표현한 건 특별한 그건 제가 못합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면 예, 예, 지금 트리소의 그 특성에 예. 대해서는 이제 NRC도 인정을 하고 있고 이게 예. 상당히 그 강하다는 그 사고 정확성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예, 예, 그렇다고 그래도 그 NRC가 최근 개발하고 있는 GDC 그러니까 NCFR 53를 보면 예, 예, 아무리 강한 그 안전계통이 있다 하더라도 예, 예. 디펜스 인덱스의 관점에서 예, 예, 그거 하나에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 그거에 대비해서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나요? 결국 이제 저희가 원자로 지금 트리소 플러스 컴팩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흑연도 있고요. 그라파이트도 있고 원자로 1차 계통도 있고 리액터 빌딩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경수로 같이 아이솔레이션이 안 돼서 그렇지 이런 것들을 저감을 해서 그 딜레이 시키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은 다 이제 역학적 선언항을 통해서 평가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그 시험 삼아 계산을 한 거는 해결료만 가지고도 기준을 이렇게 낮아질 수 있으니까 향후에 저희가 설계 때 이런 디펜스 인덱스 다중 방벽을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은 충분히 낮출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인 거지. 이 해결료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희망을 보이기 위해서 계산을 한 거지. 뭐 이제 이게 이걸로 방사선 결말 해석이 끝은 아닙니다. 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손을 드시기 때문에. 네. 그래도 트리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예, 예. 우리 대사선은 먼저 말씀하셔서 예, 예. 그래도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예, 예. 하나의 건의사항이거든요. 예, 예. 우리 장문기 박사님하고 발표자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그 혼자 이렇게 되게 엄청난 중요한 일 하신 KD의 원장님 돌아가신 네. 몇 명 있을 때 말씀하셨어요. 그게 돌아가셨으니까 60년대, 50년대에 아이다운 내셔널이나 그 역시에 예. 그리고 오크리지 이런 데에 혼자 경주로 박혀서 양과 동시에 엄청난 프라이어티의 은혜가 개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 가면 아직도 혼자 그 무덤이 나타나는 온갖 가 있는데 말하는 4세대 원전은 그때 다 나왔다는 거예요. 예, 지금 맞습니다. 바꾼 게 지금 바꾼 게 4세대 플러스 제너레이션이거든요. 예. 그때 다 했던 거다. 인류가 바꾼 게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트리소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외에는 그 당시 다 해봤는데 예. 그게 예전에 실패한 거죠. 영수도 그 당시에 바꾼 거는 뭐 파하고 알약감을 쓰는 그 정도만 세우는 거 그거다.
옛날 요즘 이제 무슨 기술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규제가 뭐 반동을 잡는다 그런 말씀 아까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사실은 그 개발자가 그 팩트나 논리로서 규제하는 사람 또는 반응단체를 오버헤딩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나설 때 우리로 왕창 커먼스 파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테이서 같거든요. 예. 제가 뭐 초기에 모시는 지금 경락 건물도 규제 쪽을 하고 있는데 예. 경락 건물이 문제를 가는 부분은 잘 모르는데 사실 저도 걸려야 하는데 엄청 그 규제 측면에서 엄청 해요. 원래 엄청 말씀드리는 많고 그 좋은 말씀 하시세요. 사실에 혼자 제일 중요한 게 텐션이야. 그리고 텍스트도 있는데 이 경락 건물 건물 대신에 이것이 대체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예. 그걸 좀 더 개발하셔서 그걸 꼭 제일 중요한 파이다라는 거에서 그 오플레닝하게 간단하게 그걸 입증한다든지 표기를 시켜서 그 필요하면 법적 그에서 반영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트리서 관련인데요. 그러니까 설계가 기본 설계가 금년까지 개년 설계가 금년까지 되고 예. 2년에 걸쳐서 기본 설계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연료는 트리서를 수입해서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그때가 되면 실제 건설 운영할 때는 트리서가 여기저기 많이 쓴다고 할 것 같아요. 예. 트리서를 우리가 쓸 수 우리까지 올 것인지 제한적인데 혹시 무슨 어그리먼트가 미리 돼 있는 이런 가용성을 검토를 하시는 문제. 여기 오프 더 레코드 해도 되나? 예. 아, 예. 일단, 뭐, 이게 지난번 워크샵 때도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여기 포스코 인터가 계시면은 제가 마이크를 넘길 텐데, 예, 예, 예. 일단, 포스코 인터가 센트러스 파워하고 MOU를 체결을 했고요. 이제, 한류 관련해서 한류 설비의 투자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의 전제 조건이 건설 사업 착수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저희가 진짜 한류가 살 준비가 돼야 포스코 인터도 투자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일단 필요하고요. 이제 아마 트리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건설 사업이 되면은 이제 민간이 같이 해서 이거를 뭐 사실 원자로 한 번 짓고 말 게 아니어서 계속 지을 거라 그런 거는 이제 기업체가 사업을 위해서 확보를 할 준비가 돼 있고 그 관련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리오는 센트러스 파워하고 유램코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동시에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트리소 같은 경우도 트리소 X, BWXT, 카이로스 파워 그리고 지금 새로 생긴 스탠다드 뉴클리어 USNC 이제 그 인수한 회사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우선순위들은 이제 회사 나름 있는데 제가 그걸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아직 그것도 확정된 게 아니어서 이제 기업체에서 이제 산업체 주도로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 생각에 아마 저희가 이제 메일 보냈으면 아무 답이 없었을 텐데 포스코 인터가 보내니까 답을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걱정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이제 지금 당장 주세요라고 하면은 못 줄 텐데 30년대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달라고 하면은 그때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발표 주신 우리 김찬수 박사님께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